네,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바른미래당에서 큰 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못 미치면 그만두겠다. 네, 지난 4월이었죠.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입니다. 주로 바른정당계 의원들 쪽에서 나오는 요구인데요. 바른미래당의 최다선 의원이죠. 정병국 의원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손학규 대표 퇴진하라 이런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의원님이 가장 앞자리에 서 계신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네. 퇴진 얘기는 손학규 대표 스스로가 하신 얘기고요. 네.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음. 예, 손학규 대표께서 스스로 추석 때까지 지지율이 10%를 넘지 않으면은 물러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예, 당의 대표이고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네.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을 했습니다마는 음. 그것은 손학규 대표의 그 약속에 대한 존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추석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의 지지율이 10%에 못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당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는 요구를 한 겁니다. 손 대표도 그렇고 저희 방송에 나왔던 최이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한테 좀 도움을 줬느냐. 퇴진파는 처음부터 우리를 흔들려고 했다. 도움을 안 줬기 때문에 10%를 달성 못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퇴진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예, 당이 전혀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머물러 있으니까 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뭐 그 과정에서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 대표라고 하면은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 거고 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내지 못했고 또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지율이 안 올라갔던 것 아니겠어요? 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음. 그것은 그 당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저나 정병국 의원님 그 손 대표와 좀 가까운 사이 아니셨습니까? 예, 이거는 뭐 네. 공사가 구분이 돼야죠. 예, 네. 가까운 관계였고, 뭐 저는 평상시에도 존경했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존경했던 그 정치 선배가 이런 행태를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네. 제가 봐왔던 과연 손학규라고 하시는 분인가 하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참으로 참담합니다. 참담하다. 그런 예. 표현까지 쓰셨네요.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예. 여기서 중대 결심이 뭔가요? 그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는 없고요. 네. 그동안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야말로 신뢰를 가장 중요시했고 네. 약속을 가장 중요시했는데 그 근본을 흔들고 있고 음. 왜 당이 존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그 당 대표의 그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에 따라서 뭐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당 음. 구성원, 당원들 또 대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던 부분인데 이 지금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지금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고요. 네. 따라서 그분들과 다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다고 예, 하셨지만 다시 질문을 드릴 예.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정치권에서 레토릭상 중대 결심이라 함은 탈당 아닙니까?
탈당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탈당을 하지 음. 당대표를 뭐 물러나라 마라 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여지가 그렇죠. 있군요. 예. 그러면 이번에 기자회견 하실 때 아무래도 다른 의원들과 좀 상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혀 하지 아, 않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침에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네. 예,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최고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회의에서 분명히 당 대표로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음. 그 최고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20분 만에 최고회의가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기자회견 일정을 잡아달라고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음. 그러면 그전에 다른 의원들과 교감이 없었다면 그럼 예. 기자회견 이후에 다른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네. 또 여러 사람들이 저하고 뭐 의논들을 하게 됐는데 모든 분들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정말 하실 음. 말씀을 했다 네. 하는 평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찾아오신 분들이 주로 바른정당 쪽 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꼭 그렇지 의원 않습니다. 네. 구분이 이제 안 뭐 됩니까? 당 구성원 거의 대부분 그 지금 음. 말씀하신 뭐 바른정당계니 네. 국민의당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지금 얘기를 하면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들 하던데 네네. 언론에서는. 네.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당권파 내에 그 최고위원 한 분이 네. 실질적으로 손학규 대표에게 퇴진 문제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했다가 네. 거부를 당하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 하는 음.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정배우 의원님 그 말씀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예, 유인숙 님 "어렵게 모셔온 당대표인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문자도 주셨고 8698번 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약속 지키려면 전원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지율 안 나오는 게 바른당 자체 문제이지 손 대표만의 책임일까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는 뭐 충분히 그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뭐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퇴를 한다고 하면은 네. 누가 손은 키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당 대표가 있는 거고 네. 당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음. 본인 스스로 대표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견들이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그 본인 스스로가 약속을 했던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당이 좀 거듭 새로나기 위해서 손학규 대표 스스로가 혁신위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혁신위까지 만들 때도 과정에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견들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어요.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살려보겠다라는 취지에서 그걸 승인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위를 스스로 깬 사람이 손학규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음. 네. 책임의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렇게 당원들로부터 또는 그 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는데 네. 어떻게 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만약에 그 손 대표가 끝까지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 중대 결심 뭔지는 지금 말 못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네. 하셨어요. 만약에 손 대표가 이제 집으로 가시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바른미래당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예, 네. 정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 패권 패거리 정치를 거부한 사람들이고 네. 그런 결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전당대회를 하든 비대위를 구성을 하든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후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학규 대표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손 대표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죠. 사실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연합을, 통합을 얘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기가 찹니다. 네. 그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까지 정치 역정을 보면 그렇게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나가지. 나가가지고 통합을 하든지 들어가든지 하지.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난한 싸움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네. 이런 변명을 한다는 게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됩니까? 네. 그렇다면 아까 제 뒷부분 질문, 자유한국당에서 이 통합을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수대 연합. 이런 제안,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이 많이 이반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통합을 하면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국민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 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그 실망한 네. 그리고 그 실망한 국민들이 뭔가 비전과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네네. 그런데 지금 단순한 아무런 변화 없이 문재인 정부가 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대해서 그냥 이거 함께 나가자라고 한 국민이 받아들이겠어요? 명분이 저는 안 그렇게 된다. 보지를 않고요. 네네. 일단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왜 실망하고 힘들어하는가.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왜 의원님. 국민들이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좀 짧게 답변 하나만 예. 부탁드릴게요. 황교안 네. 대표 삭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결기는 뭐 존중을 하나 네. 지금 그 결기를 그 테스트한 그 시점은 저는 아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그것일까? 저는 약간 캐션 마크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삭발하겠다는 의원은 없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그런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